1390회 남편의 기이한 주문이라는 편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네요. 2023년 12월 8일에 일어난 사건이고 올해 3월 23일 최근이네 최근. 무슨 일일까요? 이 방송 제가 못 봤습니다. 요즘에 그 알 잘 안 봐가지고 저도 모르겠는데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면 또 되겠죠? 들어갑시다. 지난해 12월 8일 비극이 시작됩니다. 12월 8일 7시 4분에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남편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힘들어 못 살겠어. 이혼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힘들면 이혼을 해라. 내가 지금 갈게. 그랬더니 아빠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 이러더라고.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딸 민지씨의 연락을 받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음날 딸에게 가져다 줄 음식을 준비했던 아버지.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음식이 전달되지 못합니다. 그날 오후 3시 정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잘못됐다고. 2023년 12월 8일 낮 12시 무렵 둘째 딸이었던 37살 민지씨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당시 집에 있던 지인의 신고로 119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구급 활동 일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민지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로 추정이 된대요. 병사가 유언장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본다 했어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주소를 줘서 아빠 내일 여기 오세요 했는데 걔가 죽으래냐고요. 12월 8일 오전 6시 48분과 7시 4분에 아버지랑 2번의 통화를 했어요. 이분이. 첫 번째 통화 이후인 6시 58분 아빠한테 문자로 이사한 집 주소를 또 보내기도 합니다. 연수구 송도동 보냈네. 아빠가 내용이 보니까 진작부터 뭐가 좀 이렇게 힘들다 딸이 이런 말을 계속 해왔나 봐. 아빠가 걱정을 바로 이렇게 크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건 좀 누적이 된 겁니다. 다음날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로 했던 민지씨는 왜 갑자기 비극적인 선택을 한 걸까? 남편 때문에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의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채 민지씨 장례를 치르던 가족들은 빈소를 찾은 딸의 지인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어요. 이게 이제 사건의 이유겠죠. 어머니인데 이분이 친구들도 못 만나게 하고 꼼짝도 못하게 하고 하루에 12시간 촬영하게 만들고 일주일을. 그거 이해가 됩니까? 아, 이거 그 사건이구나. 저도 기사는 봤는데 그 직업군인이었을 거예요. 남편인가 그 새끼가. 아내를 가둬놓고 성인방송 같은 걸 시킨 거야. 옷 벗는 거. 그리고 자기는 거실에서 모니터해. 지켜봐. 이 방송을 엄청 많이 시켜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감금해놓고 시킨 거야. 그 사건이네. 아, 그 자세한 내용이 좀 나오는 방송인가 봐요. 자, 유언장입니다. 남편의 강압으로 항상 남편의 감시와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방송에서 노출이 강요되는 입기 싫은 옷 억지로 입히고 야외를 돌아다니게 하면서 사진 찍어서 SNS 계정에 올리고 이별 후 계속되는 협박과 금전 요구로 더 이상 살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근데 또 BJ라고 마지막에 이름을 이렇게 남기네. 하기 싫었던 일이라면서. 그동안의 남편의 강압으로 원치 않는 촬영, 방송을 했어요. 헤어지자고 했지만 협박하고 돈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참다 못해 죽는다 이거야. 민지씨 집에서 발견된 사진들과 휴대전화에 남아있던 메시지는 유서의 내용이 거짓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봅시다. 남편인가봐 이 사람이 이준혁. 물건 다 팔아서 입금해라. 헤어지는 거면 세탁기, 냉장고, 컴퓨터 포함이고 여자분은 가져가라. 뭘 파냐. 뭐 어디 올려서 팔아가지고 입금해라. 오늘 집에 들어와라. 말 안 하면 후회한다. 장인어른 만나러 간다. 미친 새끼네요. 계속된 남편의 협박. 지금까지 민지씨가 그런 끔찍한 지옥에서 살고 있을 거라고 가족은 상상을 못한 거죠. 민지씨의 비극을 처음 알린 지인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 들어봅니다. 이분이 쓰러진 걸 발견하신 그분일까요? 남편이 하는 말이 그 성인방송이라는 게 유료로 콘텐츠 구매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 같아요. 거기다가 언니의 노출 사진 찍어 올리고 그걸로 수익이 났다는 걸 저한테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직업 군인이었던 이 씨가 아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자신의 SNS와 유료 구독형 플랫폼에 올렸던 게 적발돼가지고 강제 전역을 당합니다. 민지 씨가 남편의 협박과 갈취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근데 민지 씨의 사망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문의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저는 언니 방송계 지인입니다. 이거 유튜브네. 유가족분들도 속고 계시는 거예요. 뒤에 숨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인간들 때문에 답답해서 남겨요. 남편이랑은 완전 별거였고요. 예전 일 들쑤셔서 구속된 거다. 남편은 이 민지 씨 사망이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네? 뭔 소리야? 자, 이 부부를 잘 알고 있다는 인터넷 성인방송 관계자들 말 따르면은 남편이 민지 씨에게 뭐 강요나 협박이 없었대. 오히려 이 사망 사건에는 의심스러운 인물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뭐야? 그게 모순이잖아요. 가위바위보처럼 맞지가 않는 일이니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죽었는지. 그럼 뭐가 화가 나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근데 화낼 일이 아무것도 없었고 걔들 셋밖에 없었잖아요, 거기에. 의심스러워하네, 이 사망을. 민지 씨 집에서 같이 술 마셨고 시신을 발견해 신고까지 했어요, 둘이. 정황만 봤을 때는 걔들 둘이 죽였네라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근데 유서도 없다 그랬다가 언론 보니까 유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술 먹다가 그거 다 적고 죽었다는 건데 갑자기 유서 쓰고 죽을 애는 아니라는 거죠. 진짜 강한 애거든요. 이 말은 확실히 좀 그래요. 유서 쓰는 동안 나머지 2명은 뭐 했냐는 거야. 남편의 악행을 고발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민지 씨. 그리고 민지 씨 죽음을 두고 엇갈리는 주장 의혹. 진실이 뭘까? 2017년 스키 동호회에서 둘이 만난 거야. 동생의 현아 씨 말 따르면 이 씨는 연애 초기 민지 씨의 가족들에게 잘했대. 괜찮은 사람 같아서. 근데 신경 쓰이는 거 하나가 언니가 원래 자기 주장이 좀 강해요. 자존심도 세고. 근데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별로 자기 의지가 없던 것 같아요. 여기 올 때도 무조건 남편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뭐 할 때도 남편에게 물어보고 언니랑 통화하는데 너무 운동 가기 싫다고 그래서 그럼 가지마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말도 없이 헬스장 끊어놔가지고 빨리 가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적이었다네. 그동안에 우리가 알던 모습이랑 좀 달랐다. 결혼하고 나니까. 일방적으로 보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걱정스러웠는데 뭐 그만큼 좋아하나 보다 싶었던 거죠, 주변에서는. 그리고 결혼 이후부터 언니의 얼굴을 보기 힘들어졌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언니가 오라고 했어요, 집에. 저녁 때쯤에 언니 집 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형부인 그 남편한테 메시지 와요. 오지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잘 데 없어. 모텔 잡아줄 테니까 모텔에서 자 이러더라고요. 남편은 뭔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야. 가족도 딸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 자, 이분이 친구인데 원래는 항상 연락하고 진짜 자주 잘 만나고 그러는 친구인데 남편 만나고부터는 잘 못 만나고 연락이 안 됐어요. 정말 그냥 사라졌어요, 저희한테는. 결혼한 이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어. 유서에 적혀있던 것처럼 남편의 감시나 간섭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거지. 의문이 쌓여가던 때 제보도 옵니다. 둘이 연애할 때부터 결혼 이후의 상황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래요. 2018년에 알았는데 SNS에서 남편 계정을 알게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인플루언서예요. 제 기억에는 팔로워가 한 3, 4만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처음 SNS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신적인 존재예요. 얘네랑 친해지면 나도 SNS 팔로워 늘어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만났던 거예요. 인플루언서였다. 뭐 인스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의 진짜 취미가 민지 데리고 전국 다니면서 얼굴은 당연히 가리거나 모자이크하고 좀 야한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그런 커플이었어요. 이 씨는 아내 민지를 모델로 노출 사진을 촬영해서 SNS에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팔로워가 꽤 됐던 거야. 또 잘 찍었겠지. 트위터야? 트위터였구나. 그러면 저는 대충 이게 뭔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지 씨도 촬영에 동의했던 걸까? 언니도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렇게 야외 노출 사진 같은 걸 찍어주지 않으면 집에서 하루고 일주일이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끈질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 가리고 사진 모델이 돼줬다. 그렇게 가족들과 지인들 몰래 SNS에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남편 이 씨는 결혼식을 올렸던 지난 2020년 새로운 활동을 시작했어요. 알 것 같다. 나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트위터는요 홍보 창구예요. 그럼 이런 걸 해서 돈을 어디서 버냐? 그 성인 방송이라는 게 뭐냐? 물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팬더 로즈 뭐 이런 데도 있긴 하겠지만 올리팬스 이거 했던 것 같아. 올리팬스. 근데 올리팬스면 완전히 그냥 거의 야동을 찍는다고 보면 되거든요. 올리팬스나 뭐 라이키 같은 노출 센 화보 같은 정도 파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물 유튜브야. 근데 유료로 볼 수 있어요. 그런 겁니다. 보통 그거를 하는 분들이 트위터로 계정 홍보를 많이 해요. 들어와서 봐라. 이걸 많이 합니다. 그거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가족들과 지인들 몰래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했던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던 2020년 새로운 활동을 하는데 남편의 인생을 보면 완벽하게 달라진 시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유료 구독 플랫폼 하면서 돈이 들어온 건데 이게 이제 올리팬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올리팬스가 제일 대중적이에요. 이쪽에서는. 형, 대박인 게 한 달에 한 300-400 정도는 무난하게 통장에 입금이 된다는 거야. 이 씨가 민지 씨의 노출 사진과 영상을 올려 돈을 벌었다는 유료 구독형 플랫폼은 콘텐츠 제작자가 본인 계정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면 구독자가 월 요금을 내고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치면은 멤버십 회원인 거예요. 음악과 스포츠, 요리 등 다양한 내용의 콘텐츠가 올라오지만 실상은 성인물로 유명한 곳입니다. 시작은 이런 거였는데 뭐 인간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수요가 성인물 쪽으로 생기고 왜냐면 이게 심의 제한이 없어요. 해외다 보니까. 민지 씨를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돈이 된다는 걸 알게 된 남편 이 씨는 이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아니요, 이게 사진만이 아니고 100% 영상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망했잖아. 이거 그 알 쪽에서 이제 유가족 때문에 예의상 이렇게 다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올리팬스였고 거의 뭐 그냥 포르노 찍었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료 구독형 플랫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눈을 뜬 게 성인 방송이에요. 예전에 그쯤에 그 사건이 터져요. 군대 강제전역 사건. 이게 그래서 그쪽으로 오게 된 결정적 계기예요. 성인 방송에 대해 알아보고 있던 2020년 7월 지금까지 해왔던 SNS 활동이 적발돼 강제 전역을 당했던 남편 이 씨. 이후 본격적으로 성인 방송을 준비했던 그는 아내를 컴퓨터 앞에 앉힌 겁니다. 올리팬스는 이제 아직은 규제법이 마련이 안 돼가지고 우회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 집에 촬영장을 만들고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 생각보다 이게 수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 이 씨가 이제 판단한 게 그 당시에 유명 BJ가 있었어요. 이 방송에 들어가요. 인지도 높은 기획사 계약을 했다. 엔터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거 수익 배분이 되게 세요. 거의 양아치 수준으로 뜯어가기 때문에 뭐 시청자 확보는 되겠지만 그래도 돈은 좀 버는 게 힘들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아니면. 자, 그래서 시작을 했네요. 진짜 민지씨 실제 그 사람이야? 이게 어디... 아이고, 요거 보면은 여기 로그인 창 요거 보면은 지금 특정이 돼요. 어딘지. 제가 말은 할 수 없겠네요. 이게 유튜브가 다른 플랫폼을 좀 안 좋게 말하는 거 그 민감해 하더라고. 그래서 노란 달러 먹기 때문에 요거 보면은 뭐 대충 뭐 감 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가 성인 플랫폼이라고 할 만한 곳인가요? 여기는 노출 과하면 정지 먹어요. 성인 플랫폼, 성인 방송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이거 우리나라 메이저 방송사잖아. 인터넷 방송계에서. 좀 이상하다. 이거 메이저 방송사예요. 이제 최근에 이름 바꾼다고 하잖아. 성인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물론 19세 걸기도 하지만 성인 방송이라고까지 하기에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뭐 팬들이랑 실시간 대화하면서 후원하는 금액에 따라 춤추거나 게임에서 지면 뭐 옷도 갈아입고 노출이 있는 걸로 벌칙을 하고
실시간 소통 형식의 방송입니다. 이렇게 민지 씨가 방송하는 동안 남편 이 씨는 옆방에서 매니저로 활동합니다. 방송에 대한 모든 걸 관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 방송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 이런 거는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후원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채팅방에 얘기를 하는 거죠. 기획사와 계약을 했던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성인방송 BJ로 활동해왔던 민지씨. 야, 성인방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 싶다. 근데 이런 식으로 방송하는 그 부부가 꽤 많아요. 진짜. 남자는 직업이 있는데 아내가 변변치 않은 경우에 나이가 그래도 뭐 어리고 그러다 보면은 BJ를 해?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이 옆에서 보고 있어, 방송하는 거. 근데 이 부부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이 기간 동안 부부를 가장 가까이서 봤다는 사람은 아마도 기획사 대표일 것이다. 대표는 부부를 처음 만났을 때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자, 아는 동생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 아는 사람이 방송하고 싶다고 한 게 이제 임민지였어요. 사망하신 여자분. 혹시 첫 만남 때 남편 이 씨랑 같이 만나신 건가요? 네, 같이 왔어요. 둘 다 적극적이었어요. 성인방송 계약할 당시에 남편 이 씨 못지않게 민지 씨도 의욕적이었대. 안 쉬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4달 정도를 하루도 안 쉬고 너 쉬어라 쓰러진다 그랬더니 괜찮대요. 내가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야, 네가 말려야지 하니까 저도 말렸죠 하더라고요. 남편 이 씨가 민지 씨에게 강요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라, 지금 이야기가. 그런데 그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지난해 민지 씨는 가장 친하게 지냈던 지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민지 언니가 전화가 왔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남편이 힘들게 해. 왜 어떻게 힘들게 하는데? 지금 남편 왔어. 이따가 전화할게 하고 또 끊고 며칠 연락이 없어요. 이분도 좀 BJ이지 않을까 싶네요. 당시 민지 씨는 몇 차례 집을 나갔다가 들어오길 반복했고 이때부터는 기획사 대표도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10월은 두 사람이 한참 안 좋은 시점이었어요. 11월에 연락해보니까 남편이 저 이제 따로 살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을 그날 봤어요. 임민지가 죽은 날. 너 민지랑 연락한 지 얼마나 됐어? 2주 정도는 연락을 안 했대요. 사망 2달 전부터 별거 중이었고 민지씨 사망 2주 전부터는 연락을 아예 안 했대, 남편은. 이건 뭐 통화 내역 조회하면 나오는 거고. 이런 이유로 민지씨 죽음에 남편 이씨가 관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기획사 대표. 사망한 당일의 상황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남편에 대한 스트레스는 이미 받고 있었어요. 극단적인 근데 선택을 할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날 그렇게 한다? 뭔가 예정에 잡힌 듯이? 같이 있는 애들은 그 둘뿐이었는데? 민지씨의 가족들도 그날 세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알고 싶답니다. 죽기 전에 소주병을 한 4-5병 깼다고 하더라고요. 병이 다 깨져 있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술 먹은 애들은 이렇게 병을 깨는데도 왜 몰랐을까 싶어요. 근데 민지씨랑 같이 있던 두 사람은 이 깨진 병들에 대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방이 하나는 옷방이었고요, 침대방. 막 쓰는 방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잤다고 하더라고요, 따로따로 한 명씩. 당시 구급활동 일지에 따르면 민지씨와 새벽 내내 마시던 여성 신씨는 오전 7시경 작은 방에서 잤대요. 낮 12시쯤 깼을 때 민지씨가 안 보여서 찾고 있던 중 안방 화장실에서 발견을 했대요. 그녀가 잠들어 있던 5시간 동안 민지씨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거냐. 취재하던 중 사건 당일 신씨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지인을 만납니다. 우선 제가 신나라랑 전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신나라가 잠깐 민지 언니 전화 줘봐 했나봐요. 너 자꾸 신나라한테 뭐라 하지 마라 이랬어요, 그 당시에는. 오전 6시 46분경 신씨랑 전화통화했는데 그때 같이 술 마시고 있던 민지씨와 잠깐 대화를 나눕니다. 짧은 통화였고요. 바로 아버지랑 민지씨가 통화를 했던 걸로 확인이 돼요. 이때까지만 해도 민지씨에게 별다른 문제 없던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리고 신씨가 오전 7시에 자서 낮에 일어났다고 119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잠들어 있었다는 신씨가 오전 8시 18분, 오전 11시 반에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 게 확인됩니다. 야. 자다가 잠깐 알람 듣고 일어나서 대답하고 자고 이런 것도 누군가한테 말할 때는 그냥 나 잤어 라고 할 수 있어, 그냥. 근데 야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내는 거잖아. 자기가 보내는 건데 왜 이쪽에다 안 넣고 왜 이렇게 그 아래 2편 좀 약간 이상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다가 보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착각했던 거냐? 모르지 뭐. 그리고 이상한 정황이 또 있습니다. 민지씨의 또 다른 방송업계 지인은 그녀가 사망한 뒤 발견된 유서가 석연치 않다고 하는데요.
가족에 의하면 그녀의 유서는 경찰이 집에서 발견했고 필체도 민지씨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지인 말에 따르면 유서는 사망 당일 쓴 게 또 아니래. 이게 뭔 일이야. 사건 당일 같이 있었다는 그 두 명을 만나는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에게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는 두 사람. 민지씨와 어떻게 알게 된 걸까? 술 먹는 자리에서 되게 잘 맞았거든요. 민지 언니가 성격 정말 쾌활하고 좋다, 친해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언니 집에도 자주 갔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여자분들은 다 BJ일 거라고 생각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맞네. 같은 성인방송 BJ로 활동하고 있는 신씨와 역시 방송계에서 일하고 있다는 박씨. 지난해 여름부터 민지씨와 가까워졌고 방송이 끝나면 종종 그녀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그날 역시 저녁 6시경 방송을 끝내고 셋이 민지씨 집으로 갔대요. 뭐 합방 같은 거 했나? 그때 마지막으로 같이 있던 분들로서 민지씨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와, 진짜 이건 저도 너무 미스테리예요. 갑자기 이제 팬이 어떤 BJ한테 사생활적인 얘기를 들었다 해서요.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술을 먹었죠. BJ로 활동하며 본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숨겨왔어요, 민지씨가. 이런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다른 BJ들 사이에 그녀가 유부녀라는 소문이 돌면서 사망 당일에는 일부 팬들도 이 사실을 알았고 그럼 또 이제 큰손 이런 사람들 또 지랄하겠지. 그날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민지씨는 사망 당일 새벽 2시 54분 자기가 속해 있던 기획사 단체 대화방에 사생활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게 이제 민지씨가 보낸 거죠. 게스트들에게 한마디 할게. 누가 얘기했는지 난 알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경고한다. 팬들에게 본인 이외에 다른 BJ 얘기하지 말고 다니지 마라. 민지씨 방에서 소문을 퍼뜨린 다른 BJ들에 대해 얘기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셋이. 누굴까 막 그랬던 건가? 막 술을 먹다가 이제 저는 거실에 있었고 둘은 계속 아침까지 먹은 거죠. 그러면 언제까지 같이 드신 건가요? 아침 7시 반 정도에 제가 자러 들어갔나?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오전 4시경 박씨가 먼저 잔다며 거실로 나갔고 민지씨랑 단둘이 술을 마셨대요, 신씨는. 그리고 오전 7시 반에 다른 방 가서 잤대. 그러면은 민지씨 혼자 있는 거야? 신씨가 잠을 잤다던 그 시간 그녀가 지인들과 주고받았던 메시지는 그럼 어떻게 대답할 거냐? 아니, 잤다고 하시는데 오전 11시 반에 손진영 씨랑 메시지 하셨더라고요. 그랬나? 내가 무슨 얘기했지?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라 기억나지 않는데 확실한 건 낮 12시 10분경 민지씨 발견하고 나서야 제대로 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여자 좀 이상합니다. 화장실 간다고 일어났는데 언니가 왜 없지 해서 이제 방송을 여니까 그때서야 이제 술병 깨진 거 보이고 싸해가지고 화장실 문을 딱 열어보려고 하는데 잠겨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얘 깨워서 문 따서 그때 같이 발견했어요. 119에 신고 전화를 한 신씨는 출동한 구급대원이 응급처치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기획사 대표에게 전화를 했대요. 자, 이거는 신씨라는 분이 민지씨 발견하고 119는 이미 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소속사 대표랑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아, 대표는 또 여자네. 어떻게 언니, 어떻게 죽었어. 119 불러서 심폐소생술하고 있는데 나 어떻게. 발견 상황을 구급대원에게 설명도 했고요. 어떻게 하다 발견하신 거예요? 아니, 안 보이길래 화장실 문 따달라고 해서 땄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메고 있더라고요. 민지씨에게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터라 힘든 사정은 알고 있었다. 가출하고 싶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자세히 듣고 보니까 전부터 원치 않았는데 밖에서 야한 노출하는 사진을 강제적으로 찍고 그랬대요. 부부 문제에 쉽게 나설 수 없어서 난감했지만 민지씨가 남편 이씨에게 겪었던 몇 가지 일을 목격을 했대요. 남편을 만나는 수밖에 없겠는데 이러면. 자, 일단 봅시다. 동료들끼리 같이 고기 먹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찾았는지 민지 팔목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이건 핸드폰으로 위치 추적한 건가? 결국 그러다가 남편 이씨는 짐을 챙겨 집을 나갑니다. 금고에 있는 5천만 원이랑 자동차도 싹 다 들고 나가서 매달 300만 원씩 생활비 달라고 협박이 들어온 거죠. 아니면 너 방송에다가 유부녀였고 과거에 이상한 방송했고 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민지가 그때부터 되게 불안감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 옆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어요? 협박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응해라 솔루션 같은 걸 조금 많이 해줬죠. 입장 차이가 있네요, 사람들마다. 박씨에게 민지씨의 유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대신 작성을 해줬다고?
아, 대신 써준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쓰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뭐 논리 정연하게 정리를 해줬죠, 그냥. 진짜 죽기 직전이니까 이렇게라도 살아야겠다 해서 썼겠죠. 뭐 감수 같은 걸 해줬다는 건가. 경찰한테도 얘기했어요. 협박이 하도 들어와서 협박 그만하라고 보낸 거다라고. 이제 남편 이 씨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던 민지 씨는 왜 돌연 죽음을 선택했던 걸까? 그러니까 말이야. 경찰에게도 이미 이런 입장을 말한 상황이고 그러면은 뭐 조치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남편이 협박하는 것 좀 이 새끼 언제 뭐 터트리고 이럴지는 걱정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법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죽는다고? 인제 일이 좀 풀려가는데? 뭐냐 진짜. 119 대원이 민지 씨 확인했을 때 목에 사큰 있고 팔다리 끝에 시반이 관찰되는 상태. 이러면 목을 맨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경찰은 이래요. 다 조사했죠. 유서가 나왔고 결정적으로 현장 감식에서 타살 혐의점 없다고 확인됐고요. 다른 특이 정황 없어가지고 변사로 종결한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없어요. 그러면은 민지 씨를 죽을 수밖에 없도록 정신적으로 몰고 간 그 사람이 남편인 거냐? 이게 중요해지는 거지. 민지 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포렌식해서 얻은 자료를 통해 전문가들과 민지 씨의 상태를 분석해봅니다. 먼저 남편 이 씨가 민지 씨에게 보낸 메시지가 눈에 띄어요. 너 오늘 안에 들어와라. 6시까지 안 오면은 이거 실시간으로 틀고 집 나간다. 남편 새끼 문제 있네. 남편 새끼가 이게 오전 9시 10분에 보낸 거 보니까 여자분이 민지 씨가 전날 외박했나봐. 안 들어왔나봐. 그러니까 오늘 안에 들어와라. 저녁 6시까지 안 오면은 유부녀인 거 공개하겠다 방송으로. 그런 건가 봐. 그리고 민지 씨 방송에 채팅으로 항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랍니다. 방송 도중에도 협박을 한 거지. 익명의 팬이라고는 했는데 남편이지 뭐. 그리고 협박의 대가로 돈 달라고 했고 한 2달을 이렇게 협박을 했나 봐요. 그래서 민지 씨가 자신을 협박하면 복수하겠다 이런 말 남기고 그렇게 3일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그할 여신이 나오셨는데 앞으로도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고와 이런 식의 계속적인 협박은 피해자로 하여금 결국은 죽는 날까지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좀 성격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고 생각했나 봐, 친구들은. 결혼 후 늘 마른 몸매 유지하려고 신경 쓰고 옷 입는 스타일도 달라졌다. 남편이 다 코디한 거지, 방송을 위해. 아침에 남편이 없을 때 허겁지겁 막 먹더라고요, 맛있게. 남편이 빵을 잘 못 먹게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방 생기니까 빵 먹지 말라고 한대요. 연애부터 결혼까지 한 7년 동안 남편 이 씨가 민지를 철저히 통제해왔다.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 치고 들어가면은 자기 휴대전화 위치 찾을 수 있잖아요. 로그인해서 그걸로 계속 위치를 추적하고 있던 거예요. 4번의 성형수술도 있었네요. 남편이 강제 전역 당하고. 그러니까 남편 이 새끼는 예전에 이제 아내 데리고 부업 삼아서 하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군대 잘렸잖아. 자기도 돈벌이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내를 돌린 거지. 그러니까 이 새끼는 한마디로 거의 뭐 포주나 다름없어요. 이게 몸을 파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지 지금. 메커니즘이 포주야. 아내의 지인들에게도 성인방송을 권유했고 성인방송 시작한 다음에도 같이 하자 해서 싫다. 진짜 이거 돈 많이 번다. 그래도 싫다. 그리고 솔직하게 전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일구한다면서 사지 멀쩡하면서 왜 마누라 팔아가지고 돈 벌고 다니냐고. 그럼 뭐라고요? 민지도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 언니는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해요. 민지 씨 사건을 살펴본 전문가는 아내를 대하는 이 씨의 태도에서 2가지 사건이 떠오른다. 자신의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결국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방조한 영학이, 우리 어금니. 2019년부터 2020년 1년 동안 텔레그램에서 박사로 이제 활동했고 아동 청소년 포함한 이제 여성 피해자 성착취물 제작하고 판매한 우리 주빈이 이 새끼. 2사람의 범행과 이 씨의 행동이 닮았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표창원 씨 나오셨네요. 자기 아내를 대상으로 조금씩 노출시키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확보하고 내 말 안 들으면 장인어른에게 보낸다. 마치 조주빈이나 박사방, N번방이 하던 것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협박, 강요, 노예화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은 이영학이 한 것처럼 자기의 아내예요. 자기 배우자를 원치 않는 성인방송 등에 나가도록 강요하면서 착취했고요. 결국 죽음으로까지 내몬 실질적인 그런 강력 범죄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7년간
남편 이 씨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 가족과 친구들과 서서히 멀어졌고 원치 않는 촬영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민지 씨.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있는데요. 남편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했던 거라면 민지 씨는 왜 남편 이 씨와 별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성인 방송을 했던 거냐는 거지. 여기에 전문가들은 민지 씨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 7년간 겪었던 그 일화들을 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요. 본인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남편에 의해서만 강요받는 대로 생활하는 이런 과정이 지속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덜 불행해질 수 있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심리학에서 일컫는데요. 성인방송이라든지 또 불법 촬영 이런 상황에 의해 결과적으로는 포기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게 된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엔 강요였지만 이제 족쇄가 사슬이 풀렸는데도 싫지만 익숙함을 계속 선택하는 뭐 그런 건가. 오, 이분은 또 처음 보는 분인데요.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 여성이 예전에 하던 일도 그만뒀고 기존의 남편과의 관계를 맺기 이전에 자신이 맺었던 이런 관계들은 차단이 된 상태에서 새롭게 자신이 형성한 그런 관계들은 다 이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활동은 심리적으로는 안 하고 싶다 했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던 이유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지성 교수랑 조금 달라요, 입장이. 나도 좀 이쪽이긴 해. 어쨌든 당장 이분도 돈 벌어야 되잖아. 남편이랑 별거 했지만 돈 벌어서 살아야 될 거냐. 당장 내가 그나마 잘할 수 있고 빨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게 이건데 뭐 싫은 거라고 했을 때 싫은 내용의 방송을 안 하면 될 뿐이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심리적으로 뭐 노예화가 됐고 뭐 난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민지 씨 사망 당일 기획사 사장에게 2주 전부터 민지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 씨는 작년 10월부터 4일 전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장례식장도 안 왔네 이 남편 새끼. 이러면 이거 남편 새끼가 좀 강요나 협박은 또 있었던 건 사실 같네요. 민지 씨 가족의 전화를 피하던 남편 이 씨는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활동하던 SNS에 나타났어요. 초대남 모집이라고 써 있습니다. 글자가 좀 작은데 소개 제대로 매너 있게 하는 분만 받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저는 이거를 무슨 이유로 하는 건지 알겠다고 말했는데 앞부분에서 이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도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지만 이 족같은 이거 안 하고 싶었거든요. 얘기를 이 새끼 이렇게 했네. 이게 그러니까 성매매까지는 아닙니다. 초대남이면은 그냥 얘가 성향이 내 아내나 여친이 딴 남자랑 이제 하는 거를 구경하고 싶은 거야. 한마디로 그런 건데 근데 뭐 또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있고 또 이제 부부끼리 스와핑도 있어요. 그런 거 했던 것 같아 얘는. 아내 데리고 보통 트위터로 하는 목적이 이거야. 트위터에 뭐 야한 사진 올리면 이거야 뻔해. 그는 정말 자신이 민지 씨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 새끼를 만나야 되는데 이거. 수소문 끝에 이제 이 씨는 안 만나주나 봐. 중학교 동창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친하게 지내지 않은 동창이었지만 그가 이 씨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숙제였나? 아무튼 뭐 때문에 이 씨가 선생님한테 맞는데 맨 앞에 있던 친구가 내가 맞는 걸 봤다는 이유로 수업 끝나고 그 친구를 거의 밟아버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이유 없이 친구들에게 폭력을 했는데 좀 과도하네. 발로 밟은 게. 군대에서도 이런 게 이어졌다. 군대 지인인데 이 씨 성격이 드센 편이어서요. 병사들한테도 조금 안 좋게 했던 것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병사 폭행 관련해가지고 징계위원회 회부됐던 적도 있는 걸로 그걸로 인해서 진급이 좀 늦어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14년을 군대에 있었네. 보통 간부들이 친하면 담배 피면서도 다들 이제 뭐 장난도 치고 사적인 얘기 하는데 상사끼리도 그렇게 막 친한 사람이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그가 민지 씨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네. 이 새끼 왕따네. 그런데 민지 씨 부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지인에게서 뜻밖의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깜짝 놀랐네. 김정은인 줄 알고. 이런 새끼였구만. 이 씨가 소라네 때도 활동을 했다고. 결혼하기 전에 자기는 개인적으로 그때 활동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저한테. 형, 난 옛날에 다 해봤어요. 소라네 때부터 초대남도 해보고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사진이나 아동 음란물 등을 불법 공유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소라넷. 여기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소라넷이라는 곳이
성인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간다고 해서 뭐 다 성폭행 당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합의하에 하는 뭐 부부나 남친 여친도 많아. 애초에. 그리고 의외로 몰래 해서 범죄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뭐 무슨 범죄의 온상지로 알고 있는데 보도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그렇지 않고 합의하에 하고 여자들도 활동을 하고 자기가 남친은 있는데 여자애가 오빠랑 뭐 오늘 뭐 여기 갔고 남자 또 불러서 뭐 2대1로 뭐 여자가 올리는 경우들도 많았어. 글들이 찾아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여기 트위터에 초대남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친을 팔아먹고 그게 아니라 이거 여자 입장에서 신고하면 그만이에요. 벗어나고 싶으면은. 성문제잖아. 그럼 남친 고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저절로 분리되는 거란 말이야. 이거 여자친구가 벗어나고 싶은데 막 강제로 그렇게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는 합의를 해야지만 가능한 일 아닙니까? 초대남이면은 집이든 모텔이든 남친 여친 들어가 있어. 그리고 다른 남자가 오는 거잖아. 근데 이걸 여자분이 합의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뭐 묶어놨어? 어느 정도는 좀 상호 합의가 있는데 뭐랄까 이 남자 새끼가 좀 막 나가지 않았을까. 너무 뭐랄까 착취적이었고 뭐 좀 그랬던 게 아닌가. 뭐 심해졌겠죠. 뭐 감당할 수 없는 정도까지 그런 거 아니었을까 싶네요. 근데 그 아래서는 어쨌든 이제 당사자가 사망했으니까 예의를 좀 지키고 명예가 있잖아. 그런 거 때문에 우회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게 본질적인 얘기는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네. 어떤 성을 상품으로 인식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과연 민지 씨를 만나게 된 상황이 정말 순수했을까? 대단히 일탈적이고 범죄적인 성적 취향, 이런 부분들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일까? 상당히 커다란 의문입니다. 분리하기 어렵거든요.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됐어요. 2월에. 2달 좀 지났네요. 다리에 붕대 감은 채 휠체어 타고 나왔어. 뭐 씨벌로만 네가 뭐 대기업 뭐 회장님이세요? 연병질 하고 있네. 마스크는 안 썼나요? 담요도 덮어야지. 취재진 질문에 대답을 안 했고 구속됐네요. 재판 받습니다. 기소도 했네. 우리나라가 또 이제 검사 승소율이 높은 나라라서 형사사건에서 검사가 기소한다는 거는 이건 뭐 빼박이라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좆됐어요. 이거 혐의 입증되는 각이에요. 변호사 통해서 입장 들어봅니다. 죄명으로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인정하는 죄명이 있고요. 또 부인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저희 공판할 때 다 진술하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요.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는 이씨. 첫 공판을 이제 3월 27일인데 했겠네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거 휠체어 존나 웃기잖아. 이거 아마 변호사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아프다 치료 핑계로 재판을 미룰 수가 있거든. 재판을 미루면 변호사는 그만큼 더 준비를 하겠죠.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일반인 새끼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이거는 이제 아마 변호사랑 좀 말이 돼가지고 전략이지 않을까 싶어. 음란물 트위터에 올린 걸로 적발돼서 강제 전역 당한 거를 가족이, 민지씨 가족 늦게 알았나봐. 그때 처벌을 했더라면 이런 일 없지 않냐. 근데 그 당시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군 차원에서, 군대 내부에도 뭐 간부로서의 그게 있겠죠. 뭐 품위 유지라든가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면 안 된다든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군 차원에서 징계를 당한 거지 법적 처벌은 아니었던 거야. 그럴 수가 없어요. 애초에 트위터에서는 법적 처벌을. 강제로 막 애를 막 찍은 게 아니면은. 민지 씨의 가족은 국방부에 진정서 제출했고 한 달 뒤 6본에서 답변이 오는데 사건 처리 과정을 보니까 관계자들이 사건을 축소하려거나 은폐하려는 의도 없고 군 수사기관의 판단과 조치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 할 게 없어. 그렇다고 뭐 군법으로 처벌할 내용도 아니야. 그냥 뭐 잘라버린 거지 뭐. 그게 끝인 거지 뭐. 그러면서도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 당시 관계자들에 대해 합당한 처분과 조치를 진행 중. 상투적인 얘기입니다. 답변서를 살펴본 전문가는 이 문서에 군의 오류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군 법무관 출신이네. 한번 들어봐야겠다.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군사경찰에서는 이 사건이 단순히 성범죄가 아니라는 취지에서 징계로 그냥 보냈는데 최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닌가. 일단 입건을 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라든지 노트북에 대해 포렌식을 했다면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여죄들을 좀 더 밝혀낼 가능성이 크지 않겠나. 형사입건 왜 안 했냐.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지 뭐. 군대니까 또 할 말이 생기는 게, 군대에서 무슨 사건 터지면은 최고 간부가 연대장급, 대대장급 그런 사람들의 진급이 늦어집니다. 막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군 차원에서는 많이 막아, 이런 사건을. 이분도 군 법무관 출신이에요. 법률 전문가도 아닌 군사경찰이 섣불리 판단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입건했어요. 맞아요. 입건을 하면 정식 절차가 진행이 되고,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되고, 수사를 정결하고 나면 의견서도 써야 되고, 그런 절차를 전부 다 지금 회피한 거 아닙니까? 입건을 안 함으로써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트위터에 뭘 올린 게 이게 입건까지 될 정도입니까? 왜냐면은 상호 합의는 어느 정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형사 사건이라고 볼 정도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군사경찰은 이 씨에 대한 인사상 징계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 답변 써보자. 모자이크 처리돼 있고 피해자가 없다는 점. 그쵸? 그리고 다수에게 공개된 계정이 아니라는 점. 비공개 계정이었나봐. 자물쇠 달려있었나봐. 그래서 성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게시물에 나온 여성이 누구인지 특정도 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피해자가 모자이크 속에 그 민지 씨냐, 이거를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트위터는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제 생각에는 올리팬스에서 이제 뭐 했다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군인이 다른 직업을 또 가지면서 수입을 올리면, 수익 활동을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거든요. 그 문제일 거예요 아마 이게 군대에서 잘린 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도 딴소리 하고 있는 거야 결국. 뭐 그 아래서 취재 한번 인터뷰 해달라니까 변호사잖아. 얼굴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듣기 좋은 상투적인 말 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완벽한 오류다. 모르는 여자였으면 어떻겠어요? 범죄인 게 명백해져 버리잖아요. 동의가 있었다 쳐도 그 동의하에 촬영한 동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사이트에 올렸어. 그거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읍대니까요. 올리팬스는 합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용을 못하는데 그거는 아직 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바닥에 대해 좀 그나마 알고 있는데 못해요. 진짜 못해요. 올리팬스는 누구나 들어가서 지금 우회를 물론 해야 돼. 왜냐면 우리나라는 음란물 시청이 불법인 나라니까. 그게 뭐 접속이 되더라도 한국인이 올리는 거는 이게 문제가 되긴 해. 근데 그거를 어떤 법안으로 처벌할 거냐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만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안 된다니까요. 이분은 지금 올리팬스가 뭔지 모르시는 것 같아. 이 인터뷰를 할 때 PD도 이 정확한 구조를 몰랐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성인 방송 그리고 SNS에 뭐 성착취물 올렸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오해할 만하게 설명한 거 아니냐? 예, 올리팬스 자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단 접속이나 보는 자체가 안 되는데 금지인데, 뭐 VPN을 쓰던 우회해서 접속을 하면은 볼 수는 있어. 근데 그렇다 해도 올리팬스를 들어가는 걸 잡을 법안은 없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요 100% 합법이에요. 아동만 아니면은 해도 괜찮아. 근데 그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 자, 지인, 민지 씨 지인, 남편 이 씨랑 언니랑 다른 여자랑 셋이서 이제 어디 가서 사진이나 이런 거 촬영하고 유료 구독형 플랫폼에 올린 게 문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 씨가 그런 부탁하더라고요. 언니랑 네가 그냥 니네 둘이 했다고 해주면 안 되겠냐. 자신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 씨. 그리고 얼마 뒤 아내 민지 씨의 진술서가 군에 제출됩니다. 뭐 군에 제출된다고 뭐가 달라지냐. 사진과 영상을 남편이 찍어주긴 했지만 SNS에 올린 건 남편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거짓 진술한 아내 민지 씨. 남편을 또 보호해줬네요. 결국 이 씨에 대한 처벌은 불명예 전역을 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왜 좀 더 면밀히 조사되지 않았던 걸까? 아니 뭐 나는 그 알도 이거 좀 불만이야. 어디까지 따지고 들 거야.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더 이상 군대에서 할 게 없는 거지. 뭐 집안을 뒤져야 돼? 어떻게 해야 만족할 거야? 군대에서도 할 만큼 한 거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마치 군대에게 일말의 책임이라도 돌리는 듯한. 아니 그 알이 좀 이런 거 너무해. 이래가지고 또 그 알이 취재한다고 계속 군대에 전화해가지고 인터뷰하고 하면 이쪽에서도 설명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더 이상 할 말 없어. 예, 이제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해서 끊었다 치자. 그러면 또 여기서는 나레이션으로 김상준 아저씨가 군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뻔하잖아. 이게 무슨 가불기야. 자, 6번 관계자. 저희가 회신문 자체에서도 아쉬움이 있다라고 답변드린 이유가 명확하게 어떤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했다 업무 추진하면서. 그래도 그나마 좀 양보하면서 말하네요. 그나마 원하는 대답 해주는 느낌이야. 근데 또 이례적으로 빠르게 처리가 됐대요. 보통 징계 사안이 2달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씨 사건은 1달도 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거는 2021년 7월 무렵 공군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이 한 2달 전에 발생했었는데 군 기강에 대한 비판이 커질까봐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말장난입니다. 서둘러 마무리한 게 아니고 빨리 처리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말장난이야 진짜로. 민기적거리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처리했던 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알은 뭔가 좀 이런 권력자다 싶은 어떤 기관에는 굉장히 뭔가 반대의 입장에 있어요. 이거는 자기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 확인된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말을 쓰냐고. 이러니까 이게 그 알이 막 편파 이런 논란이 여기서 뭐 편파까지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피프티 제주 오픈카를 만들어내는 거야. 결국은 어쩌다 한 번씩. 수사를 개시하지도 않은 채 강제 전역이라는 징계로 끝났다. 수사를 했으니까 뭐 아까 그 입장들이 있는 거 아니야? 왜 수사가 0이었다고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 뭐 그래도 그 알을 믿어야지 어떡합니까? 직접 나가서 취재하는 사람들인데. 뭔가 좀 이 편은 좀 약간 의문이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죽음을 둘러싼 소문과 의혹들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뭔가 이 내막이 안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나는 방송을 하는 입장이라서 이 구조적인 것들을 알다 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뭔지를 좀 이제 눈치챌 수 있거든요. 다 말하지 않은 것 같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거 그 알을 2편을 보신 분들은 만약에 인터넷 방송을 잘 몰라 그냥 유튜브에 뭐 영상이나 찾아보고 이 정도야 선에서 끝나면은 오해하기 너무 좋겠는데. 뒷이야기가 좀 짧은데 3월 27일 첫 재판에서 남편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 협박 혐의는 인정했지만 감금은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씨의 변호인은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뭐 이것도 좀 웃긴 말이죠. 감금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를 감금 혐의가 없다는 사람이 안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밝히냐. 검사가 밝혀야죠. 이런 게 좀 나는 짜증이 많이 납니다. 혐의는 검사가 밝혀야지. 나는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행위가 없다는 걸 증명해. 검사가 밝히는 거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아니라 밝힐 게 없어. 안 했으면 안 했다로 끝인 거야. 검사가 만약에 그런 어떤 뭔가 심증이나 강화될 만한 정황, 증거를 보여줬으면 그때 반박을 하는 거지. 그 증거는 그래서가 아니고 이래서 생긴 증거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지. 이게 지금 검사 턴이란 말이야. 검사가 증명 못하면 끝이야. 이번 편 좀 약간 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사건을 그 알이 처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여전히 파악을 못하고 있네요. 마치 어떻게 단어를 바꿔야 보는 사람들이 이 일에 좀 더 공부는 할까를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만든 것 같아. 나는 내가 보기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편은 좀 별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좀 짜증나는 편이었고, 군 출신 변호사라는 사람들도 사실 이 구조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알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교묘하게 단어를 약간 시청자들이 화내고, 마치 그 남편 이 씨가 문제가 있는 새끼는 맞는데 필요 이상으로 막 개 쌍놈 새끼를 만들어버리려는 게 아닌가. 이거는 그 알은 시사 프로잖아요. 그러면은 팩트가 중요해. 사실만 가지고 말하는 거야. 판단은 시청자가 하게 만들고. 근데 남편 욕을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티가 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편 편을 드는 건 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새끼면 개새끼만큼의 욕을 들어야 되는데 온갖 욕이 막 더 필요한 막 그런 정도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 1390회 남편의 기이한 주문이라는 편 봤습니다. 이 주문이 난 무슨 뭐 주술 외워가지고 뭐 또 사이비 종교인가 막 그랬는데 이상한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시켰다 아내에게. 그런 주문이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보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